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인지 아니면 뭐 복선을 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아주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런 얘기죠. 10월이겠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8.4%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그 낮게 상승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워낙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뭐 서울보다 훨씬 뭐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중국을 보면은 부동산이 언젠가는 좀 그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택 가격의 상승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 안보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안보 협의회라고 그러죠. 어쨌든 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뭐,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소미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소미아가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사실, 미군이 당장 철수를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미국에서 경제나 이런 쪽에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트럼프가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죠. 네, 지금 탄핵 정국도 좀 돌입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치명타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이게 더 한국으로서는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면이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택촌놈 아카데미 주식투자 마스터 과정 모집입니다. 2019년 12월 14일 그리고 12월 21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14일은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21일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은 각각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은 www.502.co.kr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잘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상승 전환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이었는데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역시 하락 출발, 상승 전환, 상승, 양봉 마감. 코스피를 그대로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승한 건 제약업종이 좋은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따라간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초반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시장이 그대로 강하게 출발해서 좀 버텼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미국 선물이 급등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그걸 그냥 꾸준히 쭉 끌고 왔어요. 그게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죠. 오늘도 뭐 연기금, 금융투자 이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하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에 조금 더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어제 하루에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냥 꺾일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끌어올릴 그럴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역시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4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지수에 비해서 종목 흐름이 약한 모습이었다. 결국은 제약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강하게 상승했죠. 분봉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분봉 보시면은 초반에 조금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반등해서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조정도 없이 계속 버텼어요. 2160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끌어올리면서 자, 오늘 모습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 한번 좀 길게 봐볼까요? 어제 모습하고 비슷하죠. 어제도 자 보십시오. 어제 어땠습니까? 종가에 예,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2139로 마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제도 막판에 억지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제약업종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쭉 매수를 많이 해줬죠. 7,000계약까지 매수를 해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장중 매수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7,860억까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연기금은 당연한 흐름이고요. 연기금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연기금은 최근에 조금 약간 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꾸준해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죠. 역시 어떤 단기에 지수를 좀 반등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금융투자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기관의 코스피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이런 것들이 지수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판에 이 끌어올리는 모습 이게 상당히 인위적이었어요. 보시면은 역시 지수가 사실 중간에 이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게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이 정도 마감을 하면은 무난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내일 이후에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끌어올려 놓고 끝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추가 반등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애초에 자 여기에서 2100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죠. 2110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212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2175에서 2180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등의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거기를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여기까지 갈 것인지,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또 해봐야 될 그럴 부분인데요. 만약에 2200선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대세 상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물론 연말이니까 산타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은 꺾이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크게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크게 넘어간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물대가 여기에 많기 때문에 뚫고 가기도 힘들 거요.
정말 큰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를 따라서 그동안 반등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해외 증시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추가 반등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4대 업종이 전부 상승 나왔죠. 화학, 절간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에 비해서는 종목의 흐름이 약했는데 약한 업종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은 이 제약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현대모비스와 신라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상승이 꽤 나왔어요. 지수가 더 간다고 해도 여기서 크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차 쪽은 현대차를 봐야 되는데 현대차는 꺾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젠은 보유자는 홀딩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단기 상승폭이 커요. 그리고 항상 좀 불안감이 있는 종목이고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상승했어요. 1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죠. 이 정도면은 뭐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이 엄청난 매물대를 뚫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죠. 뭔가 확실한 자동차 쪽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정리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은 단기 반등이 꽤 나왔어요. 7,800원부터 지금 2만원까지 왔으니까 뭐 꽤 나왔죠.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가진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또 반등하니까 반등 나오길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세요. 차라리 바이오 다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이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졌던 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역시 특별한 호재가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추세는 역시 계속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꺾일 것이라고 보는데 단기 고점이 문제입니다. 단기 반등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반등이 나와도 뭐 적당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고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꺾이고 내려올지 아니면 조금 더 반등했다가 내려올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그 정도의 반등의 크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에서 쭉 밀리면서 그냥 그 어느 정도 고점에서 확실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 가능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응 전략은 현물은 강한 종목군 단기 매매 반복. 이건 뭐 계속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장중에 단타 정도 하세요. 지금 지수가 밀려도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밀리면은 장중에 매수 그리고 반등하면은 또 매도했다가 쭉 밀리면은 좀 끌고 가보고 그리고 역시 장중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만약에 베팅을 들어갔다가 밀리는 폭이 크다 그랬을 때는 일봉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또 어떤 끌고 가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더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뭐 매도를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장중 매매 정도가 가능하고요. 추세는 역시 확인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